네, 우리 오늘 날씨가 아직 겨울은 아니고 가을, 늦가을이죠. 우리가 2월인가 상반기 워크숍을 하고 벌써 이제 올 가을, 올해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또 시기에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만 저를 잠깐 볼까요? 네, 우리 장 지사님이 새로 시를 붙였는데 꽃들아 안녕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들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꽃 보고 인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꽃들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옆을 보시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을 서로 보시면서 안녕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 네. 그런데 꽃들도 꽃을 봐야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어색해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눈을 보시면서 서로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앞에 내용이 좀 길어지면 좀 지루하시죠. 오늘 우리 강의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한 지원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박수가 다시 한번 나오면 좋겠네요. 박수. 네.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강의도 여러분들이 박수를 잘 쳐주시고 많이 호응을 해줄 때 좋은 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졸리고 힘들고 또 맨날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같이 호응이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용 보시면 제목부터 눈에 띄시잖아요. 제목이 뭐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 들어보셨죠? 네. 특히 이종현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한번 오늘 시간에 본인도 7가지 습관 중에 몇 가지 습관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그 중에 내가 이런 부분은 없었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습관. 그래서 이것은 책 제목이기도 해요.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비츠 7가지 습관에서 이게 한 3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보는 이유는 그만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 중에 내가 이런 습관이 없다면 배우게 되고 이것은 내가 했던 이런 습관들이 나쁜 거였네 이러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후로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7가지 습관 넘겨볼까요? 우리 7가지 습관 중에 7가지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큰 소리 읽어볼까요? 습관 1 뭐죠? 두 번째는 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네, 이렇게 하면 다 알 것 같아도 막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부터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하는 습관 중에 1이 뭐든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 주도적이 되는 게 뭐야? 혹시 주도적이라는 말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이종현님 대답해 보실래요? 주도적. 여기 써있는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 네. 자기 자신의 자기가 무슨 결정을 했을 때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 그런 것을 주도적이라고 한다면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인가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성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1, 2, 3번 보시면 1번은 가치관에 따라 반응한다. 가치관은 뭐야? 좀 어려워. 그렇지만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방향. 그걸 가치관이라고 본다면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난 이런 식으로 살았네? 그게 내 가치관인지 알고 살았는데 내 가치관이 좀 이런 방향이면 이쪽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줘. 그럼 내가 그 일을 한 것 같이 안 하고 싶잖아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한 일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주도적인 사람의 성격이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게 남에게 어떤 책임을 질 만한 일이면 그것이 비록 큰 피해를 줄지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이해가 되시죠?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그럼 세 번째, 관심의 원보다는 영향력의 원. 영향력의 원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데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데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뭐 지나친 욕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큰 걸 요구해. 가질 수 없는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됐으면 주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도의 반대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대응적인 행동이 있어요. 대응적인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옆에 사람이 상사가 뭐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막 질책하듯이 말을 하면 대부분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화가 나면 화를 내죠. 화를 내는데 그분이 상사이거나 그럴 땐 참지만 다 같은 동료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거나 자녀일 때는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분위기가 되나요? 나쁜 분위기가 되나요? 아니 배우자가 그래서 배우자가 나에게 화를 내. 난 잘하려고 했는데 화를 내. 화를 돋가. 그랬을 때 내가 똑같이 더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게 대응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화살표를 보면 자극이 왔잖아요. 어떤 행동에 자극이 왔어. 그럼 내가 바로 화살표 방향처럼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대응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자기네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이 됐어요. 주도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배우자나 누가 주변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들었어. 그렇지만 그때 바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화살표 보시면 가치관에 따른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밑에 보시면 스탑이라고 써 있잖아요. 스탑은 뭐예요? 멈춤. 화가 나게 만들었어. 옆에서 뭐 화를 돋가, 기분 나빠, 상황이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싶어.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탑. 멈춰. 내 자신이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우리가 생각이 없이 살다 보면 맨날 사고를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고를 만들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화가 나게 만들었지만 자동차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차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주도적인 경우는 스톱! 하지만 똑같이 대응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나한테 했어. 나도 똑같이 가다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스톱!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choose. 선택하다거든요. stop, think, choose. 이거는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됐어. 막 기분 나쁜 상황이 됐어. 그렇지만 그때 내가 똑같이 반응을 하면 대응적인 사람이지만 나는 배웠잖아.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랬을 때 stop,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생각을 해. 생각해보니까 그래봤자 화를 내봤자 나만 나쁜 사람 되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 선택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게 했으니까 선택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 나 너무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건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은 부모님이 내 인생을 잘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막 사는 걸 원해요? 잘 만들어주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 부모님들은 언제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들 잘 태어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그 어린 시절? 기억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아들 잘 크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환경과 여건이 안 좋으니까 나 막 살을 내.
이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상은 좀 배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잖아.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게 했지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우리가 날씨가 아주 추워. 비바람이 몰아쳐. 그렇지만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하고 싶으면 내가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들죠?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날씨나 내 어떤 관계, 내가 부모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떤 거를 비난하지 말고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된다? 주도적인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행동을 하라 안 하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도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옆에 갑자기 누가 탁 쳤어. 화가 나. 나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웃어주는 거예요. 아까 꽃들 안녕처럼 옆에 쌩긋 웃어주는 그 사람이 쟤 이상해졌네? 이럴 게 아니라 쟤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달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을 때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혹시라도 안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주도적인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놓여있던 그 길에 있던 돌 하나도 그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뒤집돌을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이 힘들지라도 부모님을 나를 바꿀 수 없잖아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 넘어갈까요? 습관 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행동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 갈 때 그냥 막 가나요? 서울을 가려고 정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광주를 간다면 광주 갈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내 인생에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막 사는데 내가 인생에 목적지도 없이 목표도 없이 행동한다면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살아가도 목적지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지가 없이 산다는 건 되게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내 목적지가 있어. 내가 어떻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대형 페이퍼에 다니면서도 대형 페이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쁜 거예요. 회사를 올 때마다 난 여기서 가치 있는 사람 될 거야. 난 여기에서 꼭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조선이나 이 부분에서 내가 최고의 엔지니어가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듯이 목적지를 갈 때 꼭 정해서 가잖아. 우리가 배를 탈 때도 어디 제주를 간다면 제주로 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없이 산다면 너무나도 다 죽게 되었을 때 나 목적지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이렇게 살았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라는 거죠.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를 가기 전에 제주도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주도를 간다면 제주도 갈 때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우리가 가기 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 근데 우리가 제주도를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뭔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리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창조가 되냐면 정신적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먼저 그리는 거야.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고, 내가 어떤 차를 살고 싶고, 내가 배우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신적 창조고 실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지만 계속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정신적 창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나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꿈꾸는 행복한 인생,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꿈꾸는 거예요. 정신적 창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많이 할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그냥 막연할지라도 자꾸 좋게 만들어서 생각을 통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창조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목표를 확립하라는 것도 일단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놓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방향성을 만들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전에 뭘 하라? 목표를 확립해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동안은 행동을 먼저 했다면 행동이 먼저가 아니야. 먼저 뭘 만들어야 돼. 보이지는 않지만 뭘 만들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원 옆에 만들 때도 처음에 저는 여기 이걸 만들 때 굉장히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뭔가 아름다운 공간에서 회사라는 곳은 일만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좀 꽃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좀 쾌적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곳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그 여건이 힘들었잖아요. 처음부터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있어서 좋겠어. 오고간 일정 가운데 아름다운 공간을 쳐다보시면서 마음의 힐링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정원이 됐잖아요. 미니 정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를 만들라는 거죠. 그게 정신적 창조가 되고 실제되는 것은 물리적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먼저 목표를 정해서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고 너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평생이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르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쓰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나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그 호주에서 어떤 그 간호사로 있는 사람이 통계를 냈나 봐요. 통계를 냈는데 자기가 어떤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약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뭘 후회하시냐?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차를 타야지, 이런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가족과 좀 좋은 시간을 가질 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좀 할 걸, 좀 이렇게 가족 간이나 좀 이렇게 그런 것에 더 후회를 하시는 친구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질 걸. 제일 후회하는 것은 아마 가족과의 시간을 못 가진 것에 대한 후회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나가서 운동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실 때, 건강할 수 있을 때 뭔가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역시 건강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대장암 상이야. 근데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건강하다고 할 때, 그래도 내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스티브 잡스 하면 굉장히 애플의 창시자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병원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병실에서 누워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링거 소리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인거 소리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좀 더 일찍 그걸 생각할 걸.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친구들하고 좀 재미있는 시간 가지고 가족과 좀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걸. 왜 그때는 그걸 몰랐지? 그때는 그냥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어릴 때 그 순수했던 그 시절, 그 감정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이미 내 생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스티브 잡스가 자서전도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든지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우리가 24시간 중에 8시간만 어쨌든 회사에 근무하시잖아요. 나머지 16시간은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뭐든지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시간이 풍족하다고 평생 살 것 같이 얘기했지만 이효령이 그랬잖아요. 이효령 교수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 누구나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음이 없이 언제까지 살 것 같아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쓰지만 죽음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정말 내 가족들이 정말 슬퍼할까? 내 가족들이 원스 잘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면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내 가족들이 슬퍼하고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게 중요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소중한 걸, 가치 있는 걸 생각하시면 사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넘겨볼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당신에게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뭘까요? 우리 한용범 소중한 게 뭐죠? 시간? 오, 시간을 소중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네,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잘 쓰고 있나요? 나름 잘 쓰고 있다. 그래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김광태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소중한 게 뭐죠?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하셨어요? 우리 누가 얘기하실래요? 나무 누가 얘기할까? 네, 저는 부모님이. 부모님. 그래요. 소중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 라모드에게 용기 내라고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먼 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라모드 친구들. 미얀마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있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우리 회사는 그래도 참 챙겨주고 따뜻하게 해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챙겨드리고 격려해줘서 참 감사한데 어쨌든 그렇게 여기 와 있는 게 안타깝긴 해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대학페이퍼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더러는 그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게 소중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있고 제2상한선의 효과적인 삶을 살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중요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어요.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성인데 긴급성이라는 것은 급한 거예요. 즉각적인 대처를 필요로 한다고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활동은 긴급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있고 긴급한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막 갑자기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꺼야 되잖아. 그건
중요하면서도 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되게 급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시간 매트릭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시간 매트릭스를 보시면 우리가 저쪽으로는 중요함이 있고 그 밑에 중요하지 않음이 있죠? 그러면 가로쪽으로는 긴급증이 있고 긴급하지 않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지금 어떤 것에 지금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시나요? 혹시? 네모칸 4개 중에서? 솔직하게? 김정환님 한번 얘기해 보시면. 중요하지 않으면 오른쪽 하단에 라인이랑 붙은 거 같아요. 오른쪽. 네. 거기에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일, 잠깐의 급한 질문, 일부 우편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은 인기 있는 활동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것에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중요한 걸 하라 그랬잖아요. 소중한 걸 하라 그랬죠? 소중한 거, 중요한 거니까 어떤 거겠어요?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 중에서도 급한 거예요,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한 거예요, 급하지 않은 걸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 준비. 왜 그러세요? 준비하자.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긴급한 것은 바로 지금 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네. 그것을 실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김정환님 말씀 맞았어요. 우리 배구단님은 어떤 것 같아요? 공급하지 않은 게 한번 일어날 일을 미리 예방하는 게 네,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보면 왜냐면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누가 볼펜을 갖다가 계속 까딱까딱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급한 일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막 무슨 일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을 하러 가는데 내가 급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그 전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급한지 어떤 일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정신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뭘 했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일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만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루를 보낸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급한 일을 급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당장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는데 중요하고 안 급한 일만 하라고 했다고 또 급한 일 놔두고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성공한 사람들 어떤 데다 신경을 쓰냐면 아까 백은하님이 말씀하신 김정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나 미리 우리가 점검을 할 때도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게 왜 필요해요? 나중에 한 가지 조그만 일이 벌어졌을 때는 미리 잔 고장이 여러 번 있었대요. 한 300번. 근데 그걸 다 무시한 거예요. 괴물은 어떨 때 죽이기가 제일 쉬우냐면 괴물이 아주 작을 때. 괴물이 커버리면 괴물이 완전 인간을 위협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버리면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을 때, 괴물은 아주 작을 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해요. 예방은 하루아침 우리 예방해야지 해서 예방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기계 보스 같은 거 하루아침에 우리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건강한 몸도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오늘부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잘해야지 한다고 건강해지나요? 1년, 2년, 3년 계속 몸을 관리를 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지 그런 게 하루아침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뭐 자격증 시험이나 하다못해 우리 지게차 자격증을 딸래도 그냥 가서 시험만 딱 본다고 붙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고 뭐든지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건강을 하기 위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하진 않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의 문제를 쌓아놓고 맨날 내가 술만 마시고 그렇게 한다 해서 그 가정이 평화로워지지는 않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많은 돈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집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남편이 잘해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안 갖다 주고 말도 믿게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돈은 조금 갖다 주더라도 말도 잘해주고 자녀들도 잘 챙기면 그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걸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꼬마애가 자기 운동화를 사달라고 부모한테 막 조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운동화 사는데 나도 좀 명품 운동화 사달라고 막 투정을 부리니까 돈이 없다고 못 사주니까 막 울면서 이제 간 거예요. 교회를 가보니까 정작 발이 없는 사람이 있더래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는 운동화를 신고 싶어 팔이 없는 거예요. 팔이 있는 것 자체가 팔이 있어서 그 운동화 좋은 거 아니면 어때요? 그 친구에게는 얼마나 그 팔이 있는 것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남을 부러워한다니까요. 내가 있는 것을 부러워하세요.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잘 펼쳐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태어났잖아요. 우리 회사 굉장히 존중해주는 회사인데 서로 자기의 가치를 알아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 어떤 것이 소중하고 당장 급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더 이해가 되시죠? 예. 원래 그렇게 아셨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실천. 그렇죠? 네, 우리 세 가지까지 잘 기억하셨죠? 우리 세 가지는 옆에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옆에 친구가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나만 잘하면 되더라고. 옆에 친구 탓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옆에 사람이 쟤 잘하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가지는 개인이 내가 잘하면 되는 건데 2번부터는 3번부터는 좀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끼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우리가 think win-win. 윈윈 해 그러잖아. 우리 운동할 때나 뭐 할 때 윈윈 해 그러잖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팀별로 있을 때도 나만 잘하는 것보다 같이 잘하면 좋잖아요. 그쵸? 함께 더불어 윈윈, think win-win. 그러니까 서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어릴 때 놀부, 뭐 흥부 얘기할 때 보면 놀부는 뭐예요? 모든 게 내 거잖아요. 모든 게 거래처나 뭐나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야 되잖아.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회사도 서로 같이 잘해야 되잖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 저만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얘기를 잘 아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 같이 think win-win. 같이 잘하자. 이해되시죠? 네. 좀 졸리시나요? 아니요. 귀에 쏙쏙 들어오셔요? 네. 네. 멘트가 우리 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싱크위님 우리 같이 잘하자. 우리 같이 옆에 보면서 얘기할까요? 싱크위님 좀 어색해 하시네. 네,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우리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 잘하는 것보다 나만 잘 사는 것보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쵸?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5번은 경청한담 이해시켜라 그랬어요. 경청이라는 거는 경청 우리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경자가 너무 어려워.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게 경청이더라고. 남이 말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경청이란 고개를 기울여서 들을 정도로 귀와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듣는 게 경청인 거예요. 경청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은 2개예요? 하나예요? 입이 몇 개예요? 하나요. 귀는 몇 개예요? 2개요. 귀가 왜 2개겠어요? 네?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듣는 게 내 말만 하지 말고 남의 말을 할 때 잘 귀담아 들으면 우리가 성공 인생을 가는 거예요. 성공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잘 듣기만 하네. 어려워. 잘 들으면 되는. 그렇다고 너무 TV 앞에 가서 잘 듣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TV 앞에서 소중한 시간을 남겨면 안 되죠. 그 시간에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걸어야 돼요. 걷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한다든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회사에서 지지해 드릴게요. 서로 본인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격려해주고 박수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힘차게 씩씩하게 살아가세요. 알겠습니까? 네. 경청한 다음 무슨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있어 자르지 말고 자를 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자르면 기분 좋아요? 싫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할 때 아빠라고 그만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싫으면 남한테도 안 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세상은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사람 대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고 싶으면서 남한테 말 함부로 하면 그 사람 대접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한다, 이해시켜라. 내가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조금 이런 내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럴 때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그럴 때 우리가 잘 들어줄 때를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공감이라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단어 하면 살기도 바쁜 세상에 굳이 불편한 단어 들어가면 살 필요 없잖아요. 공감, 경청, 이해. 이렇게 내가 알고 싶어하는 단어, 좀 고급진 단어를 내 인생에 나 이런 인생 살아갈 거야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중한 이런 것들 좋은 단어를 내 인생의 모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언어 습관이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말의 힘에 대해서 했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도 생명이 있어요. 말은.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내가 막 쓰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에게로 오는데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자녀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코를 풀 때도 했잖아요. 흥하라고. 왜냐면 자녀가 망하는 것보다 흥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흥하라고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언어, 성공한 언어 습관은 굉장히 쉬워요. 좋은 말만 써요. 아름답게 좋은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굳이 어려운 단어, XX 붙은 단어 쓰지 마시고 화가 날 때도 우리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그렇죠? 인생은 만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름답게 살면 옆에 사람들 다 닮아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선도 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해서 우리가 경청이란 말 꼭 공감하고 경청한다는 거 이런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너지. 우리 여기 보면 시너지 효과 보면 두 개의 기업이 합병해서 2 더하기 2는 얼마죠? 2. 3? 초등학교 나왔니 근데? 2 더하기 2는 얼마죠? 4.
4. 나머지는 수학을 공부 안 하고 대학 페이퍼를 왔네. 나는 저기가 이 옆에서 컨닝을 잘못해 줄 수도 있어. 잘, 일부러는 놀리려고 그랬을 것 같아. 2 더하기 2는 4인데,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2 더하기 2는 4가 아니고 5가 되고 1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이 나서 일하기가 너무 기뻐. 갑자기 뭔 일을 할 때 지금 여기 같았으면 이런 분위기로는 10 할 수 있을 것 같아. 2명이 했는데 10의 효과를 낼 것 같아. 그만큼 사람의 분위기,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업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서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서로 칭찬받고 격려하면 기분, 집에서 기분이 나빴더라도 우리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져서 10이라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시나요? 에베레스트 산? 누가 네이버 검색하려고. 네? 박수! 산악인이랑 같이 다르네. 산악인이랑. 8848인데, 베이스 캠프를 예전에는 5,000m가 아니고 3,000m에다 베이스 캠프를 쳤대요. 그때는 굉장히 베이스 캠프가 3,000이니까 8,800까지 가려면 5,000m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대. 거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정보를 못했는데 베이스 캠프를 올린 거예요. 기준을 3,000에서 얼마로? 4,000 좀 더 쓰죠? 5,000 5,000까지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했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자신의 잠재력을 높이려면 내 기준을 높여? 어떻게 해야 되죠? 높여야 되잖아. 내가 10을 뛸 수 있는데 20을 뛰고 30을 뛰고 100을 뛰는 거야. 내 자신의 기준을, 내 체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아까 2 더하기 2는 4인데 1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보면 4, 5, 6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조직이나 어떤 뭐죠? 단체. 개인이라기보다 아까 우리가 1, 2, 3은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거였잖아. 나만 잘하면 되었는데 이것은 서로. 근데 그게 1, 2, 3이나 4, 5, 6은 서로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로.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다. 그쵸? 의존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도 너무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처럼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튼튼해야 돼요? 체력, 건강. 그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심신을 단련하자. 심신을 단련하자. 심신,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되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한 거예요.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일이 많다면 내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몸이 튼튼한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이 자꾸 아픈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튼튼한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약도 주고 주사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병원이나 약국에다 의존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내가 달리기 30분 더 할까? 내가 뛰기를 30분 더 할까?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는 게 더 이익 아니겠어요? 계속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한 알, 그 다음에 또 아프면 2알, 그 다음에 3알. 다양하게 약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계속 병원에 갈수록 약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약으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지금 건강한 내 달이 있을 때 걷고 뛰고 즐겁게 살면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면 훨씬 아름답지 않겠어요? 네, 목소리가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오늘 당장 등록하러 가실 것 같은데 어디로? 헬스장. 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등반도 가잖아요.
나 혼자 참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옆에 동료가 갔더니 몸이 좋아졌다고 하면 나도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과 팀이 시너지, 싱크윈힐. 제가 가니까 나도 가고 싶어. 내가 모범을 보이면 친구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아파. 쟤 왜 저래? 나 가기 싫어.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나는 거야. 시너지 효과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몸도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맨날 죽는 소리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아프니까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먼저 강하게 해야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마음에 내 불만이 많다면 내 몸이 어디가 아픈가? 병원에 가서 치료에 하나 더 받아야 되겠다.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서 운동을 좀 더 해볼까? 내가 즐겁게 살아볼까? 내가 하고 싶은 악기 좀 해볼까? 노래를 불러볼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더 즐겁게 사시면 없던 병이 그리고 최고의 약은, 최고의 보약은 웃음이에요. 우리 써있잖아요. 옆에 뭐라고 써있죠? 하루에도 웃지 않으면? 가시면서 한 번씩 보세요. 웃음. 명약이 웃음이에요. 웃으면 사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심신을 단련하는 영적 차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도 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을 시켜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새 성공대회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자살이 많아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런 습관을 가져서 좋은 인생을 가지고 살면 그게 보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실패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1년 뒤에 내가 변해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중한 것 얘기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아무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오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막 시간에 쫓기듯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해야 될 일을 정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서 중요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고 소중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내가 이 회사에서도 더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 요직에 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다 보여요. 어떤 분이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이 성실하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 안 알아줘. 나 언제나 알아줄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속으로 입속으로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혹시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게시판이나 또 단톡으로라도 아니면 개인톡으로라도 꼭 전화를 하시거나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꼭 얘기하시고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수집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협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차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까지 공청한 것 내용은 소책도 와서 좋았고요. 팀워크가 항상 이루어야지만 되고 항상 뭘 일을 할 때 사실상 이 성도님께서 사실상 누르는 것보다 항상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더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순서를 정해서 항상
일을 하면 대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와 또 우리가 뭔가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제대로 의사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서로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회사에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기 있잖아요. 존중해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서로서로 가졌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회사에서도 좀 고치도록 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인데, 이게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안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아까 세 가지 개인의 승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가지, 뒤에 세 가지도 대인 관계의 승리.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서 나부터 잘하고 내가 잘해서 주변 사람들도 잘할 수 있게 서로 협력해주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7가지 습관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지켰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네, 내가 이런 부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우선순위를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성공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